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나라는 계속 혼란의 연속이었고 서민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도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7년부터 시작된 MBC 대학 가요제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음악과 문화를 이끌며 대한민국의 대중음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고 샌드페블즈의 나 어떡해, 썰물이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김학래인 철우에 내가 든 수많은 창작곡들이 쏟아지며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 국민학교 5학년이던 우리 반 아이들도 좋아하는 이성에게 연애 편지처럼 노랫말 가사를 적어서 보내는 것이 유행이었다. 어느 날 쉬는 시간을 교실에 앉아서 친구들과 떠들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여자아이가 편지를 나에게 주고 가는 것이었다. 편지를 열어서 읽어보니 해변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피버스의 그대로 그렇게 의 가사를 적어놓은 것이었다. 누군지 이름도 쓰여있지 않아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평소처럼 하교하던 어느 날 슬며시 누군가 내 옆으로 다가오더니 내게 말을 거는 것이었다. 저기 미영아. 우리 동네에서 오며 가며 가끔 얼굴이 마주쳤었던 남자애였는데 학교에서도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아이였다. 자기가 편지를 보냈다면서 부끄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나도 순간 얼굴이 빨개졌다. 수업이 끝나고 친구와 운동장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마침 축구를 하고 있던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손을 흔드는 것이었다. 나도 손을 조금만 들어서 웃으며 흔들어 주었다. 그때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3명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부모님이 쌀집을 하는 친구였다. 그 아이는 쌀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항상 통통했고 나는 그의 집 앞을 지나 다닐 때마다 가게에 쌀가마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며 항상 부러워하곤 했다. 또 한 명은 서양인처럼 생긴 친구였는데 그 아이의 꿈은 탤런트라고 했다. 그 아이들과 동네에 모여서 놀고 있으면 내게 편지를 보냈던 남자아이도 같이 어울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게 되었다. 반 아이들은 학교 장기자랑에 나가려고 친한 아이들끼리 팀을 만들어 노래를 정해놓고 춤 연습을 하였다. 같은 반 친한 친구들이 미영아, 우리도 장기자랑 나가자. 라고 해서 얼떨결에 나도 하게 되었는데 김세환의 길가에 앉아서 라는 노래로 참여했지만 아쉽게도 우리들은 상을 타진 못했다. 하지만 연습하는 동안 친구 집에 모여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친구 부모님들이 차려주시는 간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 더 의미가 있었다. 나는 우리 집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들이 더 좋았다. 우리 아버지는 두 집을 오가며 생활하셨고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예전처럼 행복하지 않았다. 엄마의 행복했던 웃는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었고 엄마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아버지도 막상 이혼을 한 뒤에는 예전보다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공사가 끝났는데도 회사에서 공사비를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일도 하지 않고 소송에만 매달려 있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의 경제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갔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미영아, 부르시더니 내가 전국어린이 미술대회 우리 학교 대표로 뽑혔으니 나가렴. 하셨지만 나는 나가고 싶지 않았다. 내가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상을 탄 것은 우리 엄마가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선생님이 가야 한다고 하시니 혼자 버스를 타고 어린이 대공원으로 갔다. 대회의 주제는 대공원 안에서 마음에 드는 풍경을 자유롭게 그리는 것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부모님들과 함께 와서 잔디 위에 돗자리를 깔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 맛있는 도시락을 먹고 있었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신의 아이를 대견한 듯 흐뭇하게 바라보는 그 아이의 부모님의 모습이 부러웠다. 그 아이는 편안한 얼굴로 즐겁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혼자였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그리는지 궁금해서 한 바퀴 돌아보니 예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천사 동상과 주변 풍경을 수채화로 아름답고 조화롭게 표현하고 있었다. 저 아이는 미술 학원을 다니는구나. 학원을 한 번도 다니지 않은 내가 봐도 알 것 같았다. 나는 기가 죽어서
연필 한번 들어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께 나는 뒤지게 혼이 났다. 미영아, 너는 피카소처럼 너만의 개성이 강한 그림을 그리는 아이야. 그런데 왜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해서 한번 그려보지도 않고 돌아와 버렸니? 그 말씀에 나는 너무 죄송했다. 선생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나는 다시 그림을 열심히 그렸고, 글짓기, 서예 등에서도 항상 상을 놓치지 않고 타게 되었다. 언젠가부터 작은 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다. 언니가 다니는 모습을 보고 나도 심심해서 한번 따라가 봤는데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언니 오빠들하고 배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같이 치고 노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나도 교회를 자주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알게 된 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집에 곧장 들어가지 않고 근처에 숨는 것이었다. 한참 동안 집을 보고 있다가 누군가 집에서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들어가자고 했다. 아주머니께서 잡채, 갈비, 닭도리탕을 해주셔서 오랜만에 배가 터지게 맛있게 먹었다. 아주머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 그래, 그럼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 아줌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언니가 나가자고 해서 집에 데려다 주려는 줄 알았는데 미영아, 아까 그분은 우리 새엄마고 진짜 우리 엄마 집에 가서 같이 잘래? 그 언니의 아버지는 바람이 나서 새엄마하고 살고 있었고 친엄마는 돌봐주시는 분과 단둘이 살고 계셨다. 그 언니의 엄마도 우리 엄마처럼 우울해 보이셨다. 언니와 내가 건넌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은주야, 엄마가 밖에 나갔어?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다. 언니의 어머니께서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셨다며 집안이 발칵 뒤집힌 것이었다. 돌봐주시던 아주머니가 급히 찾아 나섰고 언니의 엄마는 울면서 들어오셨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 언니의 얼굴이 담담한 걸 보니 한두 번 일이 아닌 것 같았다. 왜? 어떤 남자들은 한 여자만을 영원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언니네 아버지도 그렇고 나는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1980년 경신년 미술 시간에 나를 괴롭히던 반장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우리들은 졸업을 했다. 우리 집은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나는 중학교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어디서 돈을 마련하셨는지 나를 데리고 가서 교복을 맞춰주고 짜장면도 사주셨다. 오랜만에 먹는 짜장면은 정말 맛있었지만 나는 아버지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얼굴은 슬퍼 보였다. 나는 언니들이 쓰던 헌가방을 들고 창문여중에 입학했다. 내 짝은 안경을 쓴 통통한 아이였는데 황미나의 그림을 환상적으로 그리는 아이였다. 우리들은 서로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며 친해졌고 서로의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아이는 만화가가 꿈이었고 나는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집은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나와 작은 언니는 등록금을 내지 못해 자퇴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기나긴 소송으로 인해 집도 팔게 되어 우리는 이사를 해야만 했고 언니가 나를 데리고 강원도에 사시는 작은아버지 댁에 데리고 갔다. 작은아버지는 아버지의 공사장을 따라다니며 한바식당을 한 걸 계기로 돈을 많이 벌어서 2층 집을 지으시고 행복하게 살고 계셨다.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는 나와 언니에게 그곳에서 같이 살자고 하셨는데 언니는 취직한다고 서울로 올라가고 나는 작은아버지의 소개로 그곳에서 야학을 다니게 되었다. 너무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 서울에 있는 친구들에게 아무런 말도 전하지 못하고 온 것이 미안했다. 학교는 작고 허름했지만 학생들도 많았고 선생님들도 공군사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대부분 좋은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시고 봉사를 하러 오신 분들이었다. 교장 선생님은 미혼이셨는데 키도 크고 잘생기신 미남이었다. 우리가 선생님, 집 청소는 누가 하세요? 하고 여쭤보면 추리닝 입고 방을 한 바퀴 돌면 끝이지? 하시며 웃으셨다. 항상 유머가 넘치는 분이셨다. 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웠다. 우리 반에는 미영이가 2명이나 있었는데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계신 영어 선생님이 우리에게 우리 반에 미영이가 둘이네.
그럼 김명희는 키가 좀 더 크니까 라지 미영이, 이명희는 스몰 미영이라고 부르자. 우리 둘은 둘도 없는 친한 사이가 되었다. 스몰 미영이는 나를 집으로 초대해서 마늘종을 기름에 볶아 밥을 차려주었는데 달짝지근하면서 매콤한 맛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게 먹었다. 미영이 외삼촌은 그곳에서 가장 큰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미영이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엄마가 정미소에서 일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미영이는 자전거로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미영이와 함께 오고 가는 그 길에는 하얀 들꽃과 분홍색 코스모스, 바람이 스칠 때마다 은빛 물결처럼 일렁이는 억새풀들이 길 양옆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꽃과 풀들은 부는 바람에 맞춰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게 흔들렸고 나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다. 우리 반 여자애들은 예쁜 친구가 많았는데 여자 선생님들은 복도에서 나를 만나면 미영아, 너는 피부가 왜 이렇게 예쁘니? 꼭 아기 피부 같아. 라고 칭찬하셨지만 학교 시간만 되면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카메라를 들고 와 내 친구들을 찍으려고 숨어 있었다. 작은 아버지는 카바레를 하시고 작은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사촌 동생들과 내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늦게까지 밥과 반찬을 준비해 주시곤 주무셨다. 작은 어머니는 작은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카바레의 직원분들을 가끔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셨는데 그중 한 분이 작은 아버지께서 우리는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인켈 오디오를 틀어놓고 나훈아의 그냥 가세요 라는 노래를 멋들어지게 부르는 것이었다. 오빠는 왜 가수 안 하세요? 에이, 가수는 돈이 많아야 할 수 있잖아.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 재능이 뛰어나도 돈이 없으면 꿈을 이룰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작은 어머니는 식당 운영으로 바쁘셨기 때문에 평소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작은아버지와 내가 대청소를 같이 했는데 주방 가스레인지 밑을 청소하려고 문을 열었더니 하얀 밥풀들이 우르르 쏟아지는 것이었다. 뭔가 하고 허리를 숙여서 보다가 나는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구더기였다. 냉장고에 있어야 할 코다리의 파리가 알을 낳았던 것이다. 나는 도저히 만질 수가 없어서 그 징그러운 구더기를 작은아버지께서 혼자 다 치우셨다. 작은아버지는 토요일 밤이면 픽업트럭 뒤에 이불을 깔고 우리들을 태워서 집에서 1시간 이상 가야 하는 깊은 절에 데리고 가셨는데 밤이라 가는 길에 자동차 라이트 불빛에 놀라 길을 건너던 토끼가 움직이지 않고 우리를 한참 쳐다보다 가고 있고 고라니도 우리를 쳐다보고 뛰어가곤 했다. 그 모습들이 너무 신기했다. 절에는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절에서 생활하며 일을 도와주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미영아, 머리 위로 감 떨어진다. 피해라. 오빠들이 가지를 꺾어서 감을 따면 나와 언니들이 바구니에 담았다. 그곳은 물이 너무 맑아서 까만 다슬기도 선명하게 다 보였는데 금방 바구니 한가득 채워지는 다슬기를 잡는 게 나는 가장 재미있었다. 행복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잠시 잊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내게 1982년 임술년 내 나이 16살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미영아, 서울로 올라와야겠다.